이때 조직을 교란시켰던 부인부는 한때 선배 지도로 다시 일어서 간부로 활동했으나 구의 부부와 함께 퇴전, 반역하고 결국은 스스로 학회를 떠나갔다. 사심이 있는 사람은 도태되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법의 엄함과 학회의 정의, 청정함의 증명인 것이다. 지바지부의 결성대회는 오후 6시 15분에 개회했다. 이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강연에서 당시 일부 언론이 학회를 폭력 종교라고 선전하는 중상의 허구를 날카롭게 파헤쳐갔다. 학회에 대해 폭력 종교라고 여전히 일부 언론들이 비판을 일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학회 폭력에 휘말려 입회한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는지요? 청각회가 폭력으로 절복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오히려 여러 의미에서 폭력의 피해를 받아온 것은 우리들 학회 쪽이 아닙니까? 그 한 예가 묘지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각회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묘지는 매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위협합니다. 또한 폭력으로 호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폭력 종교 등이라고 비방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폭력입니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수상이 칼에 찔리고 사회당 당수가 암살당했으며 또한 데모대와 경찰에 충돌하여 많은 부상자가 나오는 등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운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디까지나 절복이라는 대화로 생명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절복이라고 하면 상당히 강한 느낌을 줍니다만 인간의 삶의 방식을 놓고 진지하게 대화한다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벗을 구하려는 자매의 대화에서는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언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술에 물 탄 듯 불성실하게 대화한다면 새로운 창조는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평화와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니체된 대상이나 불법에 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한 법을 위파하는 청각기를 비판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것은 일본의 기둥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고 나는 말씀드립니다. 신이치는 학회를 악의에 가득 차 비난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항상 선두에 서서 싸웠다. 선의와 사명에 살아가는 다부진 벗들에게 무책임한 중상을 뒤집어 씌우는 언론의 만행을 신이치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어떠한 거짓 선전도 그저 침묵하며 방치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만다. 싸우지 않으면 정의로 패배한다. 때로 침묵은 굴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바 지부의 결성대회를 마친 야마모토 신이치는 11월 4일에는 군만을 방문, 마에바시 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다음날 도쿄로 돌아와 6일에는 요코하마 미쓰자와 육상 경기장에서 열린 제9회 남자부 총회에 참석했다. 이것은 3년 전인 1957년 9월 8일 도다수저의 유언으로 된 역사적인 원수폭 금지 선언을 선언한 의의 깊은 장소였다. 도다는 이때 인간의 생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나라라도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나라는 악마이며 마라고 선언하고 그 사상을 전 세계에 넓혀갈 것을 청년들에게 기탁했다. 그로부터 3년, 청년들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여 원수법 금지 선언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사색을 거듭해왔다. 그 속에서 청년들은 도다의 선언이 불법자의 삶에 필연적으로 귀결하는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불법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 갔다. 예를 들어 불법에서는 일자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설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헤아리기 힘들었다. 그러나 도다가 선언에서 우리를 세계의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불성이라는 불법 사상을 현대 사상의 개념으로서 수립한 것이라는 것을 청년들은 깨닫게 되었다. 생존 권리라는 사고는 예전부터 있었고 세계 인권 선언 등에도 제시되어 있었으나 도다는 불법 살인이라는 기반 위에 서서 이러한 것에게 내실을 부여했던 것이다. 청년들은 이러한 불법의 살리가 현대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갈 때 비로소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차츰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불법을 유포해야 한다는 사명을 점점 강하게 자각해 갔던 것이다. 특히 야마모토 신이치는 회장에 취임하자 청년들의 홍교에 더 한층 박제를 가했다. 게다가 이해, 냉전의 해빙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던 동서양 진영 간에 또다시 깊은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야마모토 회장이 첫 해외 방문을 실시한 직후인 만큼 청년들의 가슴에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향한 맹세의 불꽃이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정오의 음악대가 연주하는 웅장한 선율의 학회가가 몰려 퍼지고 각지의 대표 1만 4천 명의 분열 행진이 시작되었다. 제9회 남자부총회가 개막된 것이다. 청년들의 행진은 약 1시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스탠드에는 다가오는 1961년의 테마로 된 약진이라는 두 글자가 가로세로 각 10m의 흰 선으로 덮인 간판에 크게 쓰여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해 남자부의 행보 또한 대약진을 이뤘다고 할 것이다. 연초에 부원 17만 명 달성을 목표로 스타트를 끊었던 남자부는 이미 10월 말에는 20만 명을 달성했다. 또한 이 총회에서는 남자부 5만 명 결집을 목표로 했지만 집결한 청년부는 그것을 훨씬 웃도는 6만 6천 명이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그 보고를 듣자 일찍이 도다 두세이가 청년부에게 준 청년이여 국사가 되라의 한 구절을 상기했다. 청년이여 혼자 서라. 두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리라. 세 사람이 또 계속되리라. 그래야 이 나라에 20만 국사가 있다면 고난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국사라면 매우 예사로운 표현이기는 하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를 구제해가는 인재인 것이다. 이미 이렇게 일본을 세계 동포를 구제해갈 10만 남자 부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시니치는 그런 구상의 실현을 향해 학회가 착실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확실한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종회에서는 남자부 10만 결집에 대한 맹세를 담아 청년이여 구사가 되라 또 낭독했다. 경기장 한 모퉁이에는 색깔도 선명한 빨강, 노랑 등의 셔츠 차림을 한 청년들이 모여 있었다. 아오모리 현 미사와 미군 기지에서 하룻밤낮을 기차로 달려 미국 멤버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위풍당당한 행진에 놀랐다. 차례차례로 끊임없이 트랙의 모습을 나타내는 청년들을 보고 한 사람이 말했다. 원더풀! 땅에서 솟아나는 것 같아. 지용의 보살을 보았어. 학회 선배에게 배워온 지용의 보살의 수련을 그들은 이 행진에서 실감한 듯 했다. 그리고 청년의 국사가 되라가 낭독되자 듣고 있던 미국 멤버가 곁에 있던 청년부 간부에게 물었다. 국사란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진지한 질문이었다. 청년부 간부는 조금 난처해야만 대답했다. 도다 선생님은 일단 일본이라는 의미로 쓰셨습니다만 그것은 일본의 청년에게 주신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러분에게는 조국 미국의 번영과 평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을 모두 동포라고 하는 것이 불법의 관점이므로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하여 인류의 행복을 생각하며 행동해가는 사람이 국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 청년부는 다짐하듯 말했다. 그러면 우리도 국사에 들어가네요. 베리 굿! 청년부 간부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야마모토 회장을 따라 세계 광산전파를 향해 출범하려는 남자부의 국경을 초하는 확대를 느껴가는 질문이었다. 총회 인사를 위해 일하던 시니치는 형제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갔다. 나는 청년부 출신의 한 사람으로 오늘의 이 총회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이 출발을 축복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힘으로 창각회라는 교단을 확대하여 세계에 넓혀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니치란 여성인의 불법으로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게 해가자는 젊은 지역의 보살인 여러분이 늠름하게 성장해 감으로써 일본 그리고 동양 세계 민족의 평화와 행복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다 선생님의 청년부에게 건 기대는 필사로 다하지 못할 만큼 커다란 것이었습니다만 이토록 많은 우수한 청년부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진심으로 안심하고 듬직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니치는 광선습의 흐름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라고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일단 회장이라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내가 위대하다든지 남들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하여 형제, 가족으로서 광선심판을 위해 끝까지 싸워갈 결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직장, 사회에서 누구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모범 청년이어라. 인간의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용자이어라. 고 호소하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이 총회에는 미국 아이오와 주의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내빈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그 교수는 남자부 총회의 감동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활기찬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만
이 총회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 회업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시합을 할 때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만 이러한 목적으로 모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단상에서의 힘에 가득 찬 연설에도 압도당했습니다. 정말로 생명력 그 자체란 느낌입니다. 또한 야마모토 회장은 그 말씀에서 참으로 겸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일사분야는 행진도 놀라웠지만 행진하는 청년들이 양복이나 학생복 등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행렬이 종교인들로가 아닌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진 온갖 계층의 평범한 일반인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일본에 살아있는 종교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 교수는 학예 본부에도 찾아왔다. 서구 각국에서는 불교를 명상이라 하는 정직인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현실 사회에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베르그 성도 불교를 생존 의욕을 없애버리는 가르침을 강조해서 설한 종교라고 생각하여 불교는 인간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야스파스 등도 불교를 세간을 초탈한 신비주의로 간주했다. 확실히 일본의 기성 불교만 보더라도 장리식 불교로 변한 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인간을 활성화한다거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힘을 가져온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와중에 이런 창각계의 모습은 그때까지 교수가 가지고 있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뒤집어 놓았다. 여기 모인 멤버들은 가세를 걸친 출가생이 아니다. 사회의 다채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는 민중이다. 젊은 청년이다. 게다가 명상이나 자선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의 고뇌에 맞서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정열과 약동으로 넘치고 있었다. 그리고 크나큰 이상을 향해 한 마음이 되어 기쁘게 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는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진실한 불교를 발견했다며 매우 기뻐하였다. 이 무렵부터 외국의 여러 종교학자나 연구자들도 점차 학회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를 대망하는 세계의 시대적 흐름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광산천파의 지도자에게 휴식은 없다. 법화경 신학포면은 미증산패라고 있다. 이는 부처께서는 아직껏 조금이라도 살법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의미다. 도다도세이는 피로를 억누르고 광포의 지휘를 잡으면서 자주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말했다. 부처는 미증잔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법을 넓혀가는 나도 실수 없는 것이다. 신이치 또한 쉬지 않고 법을 이야기하고 법을 위해 끝까지 움직였다. 그는 남자부 청회를 마친 다음날 7일이라는 누마즈 집의 결정대에 참석했다. 오후 4시경에 누마즈에게 도착하자 신이치는 모치하라 다케시 지부장의 집을 방문했다. 모치하라의 아내 니스코는 6년 전에 남편과 함께 입회했으나 한동안 친심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 후 신이치의 격려를 받기도 하여 가까스로 2~3년쯤 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에 힘쓰게 되었다. 신이치는 니스코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남편에게 누마즈 집의 지부장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약 14,000세대 리더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부디 부인께서 승낙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 모차하라 다케시는 놀라며 신이치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신뢰상식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아내의 의견 등은 묻지도 않고 저돌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실패하여 리스코를 힘들게 한 적도 있었다. 모치하라는 아내에게 미안하다 생각하면서도 말로는 사과를 하지 못했다. 신신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 리스코에게 결코 상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이유로 아내를 번거롭게 하는 일이 많았다. 리스코의 불만도 거기에 있었다. 신이치는 그것을 간파한 듯 리스코에게 허락을 구했던 것이다. 리스코는 말했다. 저희 집 양반은 자기가 한다고 결정하면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그만두라고 해도 결코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들은 대로 살짝이 할 사람이니까요. 거의 자포자기의 말투였다. 모치하라는 불끈했다. 그러나 신이치는 우는 얼굴을 응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부인도 허락해 주시는군요. 그러자 의외로 니스코는 밝게 대답했다. 예,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불과 한마디의 상이었으나 리스코의 기분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치하라는 자기는 이런 마음 씀씀이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신이치의 배려에 감사했다. 누마즈 지부의 결성대회는 오후 6시부터 하치만 초에 있는 누마지 공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지부장 모차하라 다케시는 불타올랐다. 힘차게 취임의 포부를 이야기하고 전원의 걸기를 촉구하여 누마즈 지부의 역사적 출발로 만들고자 결의했다. 원고는 이틀에 걸쳐 정성껏 다듬었다. 체험단 발표, 신인 간부 소개 등에 이어 모차하라가 경사스러운 단상에 섰다.
장신인 그는 가슴을 활짝 펴고 연날에 서자 함석자에게 엄숙히 인사하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없다. 주머니에 있어야 할 원고가 없는 것이다. 양복 바깥 주머니에도 손을 넣어보았다. 거기도 들어있지 않았다. 모차라는 당황했다. 단상에서 바자 와이셔츠까지 주머니는 모두 뒤졌으나 원고는 어디에도 없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텅 비어버렸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이젠 다 틀렸다. 그러나 말해야만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심장은 쿵쾅거리듯 빠르게 고동쳤고 이마에서는 땀이 분수처럼 솟았다. 이 누마저의 지부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우리들은 야마모토 선생님을 누마저에 맞이해 노도와 같은 절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출발의 날이며 이날을 10년을 하루 같은 마음으로 아니 저 일일이 여삼치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리멸 날이었다. 모차라는 옛날에 놓인 물병의 물을 컵에 따랐다. 그 손이 가늘게 떨려 물병과 컵이 부딪히며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때 뒤에서 신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대로 해도 좋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 말에 마음이 다소 안정되었다. 모차라는 물을 마시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마음을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고집만 쓸 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심한 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어떤 문제도 온몸으로 부딪혀 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되어주십시오. 단결을 끝까지 싸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누마트 지부를 기필코 일본 제일로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포부 발표는 횡설수설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모치하라의 마음은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야마모토 회장이었다. 그리고 폭풍과 같은 박수가 그 뒤를 이었다. 간부의 인사가 끝나자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등단했다. 나는 이번에 지부장이 대신 모치하라 씨를 예전부터 진실한 사람으로서 존경해왔습니다.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말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정치가들은 대체로 훌륭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 때 공약을 발표하여 지지자들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당선되면 태연하게 공약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진심이야 성실함입니다. 학교에 세고 가면 여러분은 모두 재밌게 이야기를 잘하십니다만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사담이나 여러 회합에서 어떻게든 동지를 경유하고 불법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 10년, 20년이 흘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훌륭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모차라 지부장도 실념없이 당당하고 논리정연하게 감명 깊은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야기가 서투르다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보완하고 지키면서 이 누마트 지부를 공덕에 가득 찬 지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사스러운 결성대의 석상에서 지부장으로서의 재일성에 실패한 모차라 다케시는 몹시 침통해 왔다. 단상에 앉아 있어도 얼굴을 드는 것에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한심스럽고 부끄러워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